자, 감시와 처벌 3부가 규율이라고 우리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서를 보면 순정적인 신체, 효과적인 훈육 방법, 그 다음에 일망 감시법,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내가 뭐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조금씩 읽어가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3부의 전체적인 얘기가 뭐냐면, 감시와 처벌 우리가 이제 일부에서는 주로 그 군주의 권력을 얘기했고 2부에서는 주로 이제 계몽주의 시대 때 권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얘기를 했다면, 이 3부는 뭐냐면 18세기 말에 들어와서 19세기 초까지 감옥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감옥. 일망 감시탑. 그게 소위 벤담의 파놉티콘 구조라고 하는 건데,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이제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 소위 감시탑이 중앙에 이렇게 높게 있고 그 이렇게 쭉 둘러가면서 개인 독방이라는 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위 감옥이라는 구조가. 감옥이라는 데서 옛날에도 감옥이 있었지만 그 소위 군주 시대나 계몽주 시대 때 감옥이라는 건 그저 죽기 직전에 한 일주일 잠깐 머물렀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자 남자 다 뭐 몇 명씩 떼거지를 집어넣고 막 그랬는데, 18세기 말이 되면 감옥이라는 게 개인 독방의 감옥이 처음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옥이라는 데서 뭘 하냐면 일과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과표. 예전에는 일과표라는 게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그냥 지가 자고 싶으면 자고 뭐 그냥 일어나고 싶으면 있고 그냥 뒹굴뒹굴 하는 거지. 뭐 죽기 직전까지 있는 건데 뭘, 또 간수도 그냥 뭐 이것저것 얘기하기 귀찮으니까. 근데 이 18세기 말에 들어오면 감옥이라는 것에 일과표가 생겨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뭐 일어나서 곧 청소하고 그다음 기도하고 밥 먹고 체조하고 점심 먹고 뭐하고 뭐 작업장 가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9시에 일어나기 전에는 기도하고 뭐 이런 일과표 순서대로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전에는 뭐 감시하는 사람이 없고 뭐라고 그렇게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 파놉티콘의 구조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가운데 중앙탑이 높이 있어서 이렇게 9시가 됐는데 안 일어나. 9시가 아니죠. 한 7시쯤 일어나겠죠. 감옥이니까. 아니 3번 방 337번 죄수 왜 안 일어났어? 그리고 이제 야단을 치기 시작하는 거야. 호출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자고 있다 갑자기 일어나. 그 다음에 너 지금 청소하는데 딴짓하네? 그리고 마이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는데 저쪽에서 자꾸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엉망진창이었던 사람도 감옥에서 한 달, 두 달, 6개월 이렇게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7시만 되면 눈이 뜨고, 그 다음에 9시만 되면 청소하고 있고, 10시만 되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훈육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가 그 감시탑 안에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있었겠죠. 있을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감시탑의 구조가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감시탑 안에서 감시하는 사람은 저 독방에 있는 사람이 뭐 하는지가 눈에 낱낱이 보이는데, 이 독방에 갇혀있는 죄수들은 저 감시탑에 누가 있는지 잘 모르고 어떤 때는 없는 경우에도 있는데, 내가 옛날에 뭐 며칠 전에 한번 호출 받아가지고 너 한 번 더 그러면 너 독방 너 저기 저 지하실 감옥 가 이제 이렇게 한번 주의를 듣고 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저 감시탑에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마치 나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으로 지가 알아서 열심히 일하고 뭐 그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훈육적 권력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감옥이라고 하는 게 인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간을. 불어로 얘기하면 이제 꼬도사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유순해진 권력, 유순해진 신체라는 표현이 나와, 이 챕터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을 죽였어요. 절대주의 권력 시대에는 권력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권력이죠. 그 다음에 18세기 기호화기 시대에는 뭐예요? 사람의 이게 어떤 교육적인 그래서 심볼을, 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잘렸어. 너 그럼 빵 하나. 뭐 이렇게 되는데, 18세기에 오면 사람들에게 습관을, 소위 훈육적인 습관을 만들어놓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일어나고 똑바로 지키게. 그래서 예를 들면 암스테르담의 어느 감옥에는, 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암스테르담의 어느 감옥에는 지하 감옥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물이 이렇게 차가지고 그 물을 퍼내지 않으면 익사하는 그런 구조의 감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옥에 주로 누구를 집어넣냐면 노숙자들, 그다음에 일하지 않는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집어넣고, 그래서 거기에 한 6개월이나 1년쯤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인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제 자본주의와 관련돼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훈육적인 질서라는 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많이 얘기하는 게 소위 파놉티콘 구조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파놉티콘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처럼 건축가 중에 벤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소위 감시의 형태로 아주 유명한 그런 그 건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푸코는 그게 이 감시자로서의 어떤 감옥의 구조뿐만이 아니고 학교, 병원, 군대, 다 기숙사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게 푸코의 그 당시 18세기 말 19세기 초까지의 해석이에요. 푸코의. 이 말은 뭐예요?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문명의 어떤 정점을 이루고 이성과 합리성의 사회로 문명이 발전됐다고 하는 역사가 발전됐다고 하는 그 시대에 이미 인간은 억압된 사회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0세기, 21세기까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감시와 처벌에서 푸코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뭐 이제 자세히 읽으면 뭐 이 안에 뭐 굉장히 뭐가 많은데 뭐 굳이 여러분들이 그 읽어봐야겠다. 그러면 어디면 순종적인 신체라고 하는 거기를 좀 보셔야 돼요. 순종적인 신체라고 하는 데를 보면 이제 이 첫 번째 챕터인데 순종적인 신체를 어떻게 만들었냐? 무슨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와 수도원 얘기도 나오고 학교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뭐냐면 여기 보면 이러한 일로부터 휴머니즘 인간이 탄생했단 말을 하면서 212페이지에 보면 제 요건 아마 이제 이 판본이 좀 달라서 옛날 판본이 212페이지에 보면 분할의 기술 그래가지고 이 학교들을 어떻게 학교나 군대의 막사들을 어떻게 지었는지 건축 구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분할을 해서 딱 이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이건 공장도 마찬가지고 공간의 배치 뭐 이런 거와 관련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규율에서 인간의 공간에 대한 개치 그다음에 학교 얘기도 나와요. 학교에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같이 일렬로 학교를 이렇게 쭉 책상과 의자를 배열하고 교탁을 선생한테 마련한 이 시스템이 18세기 이전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일람표가 만들어주고 무슨 뭐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이런 거 만들어주고 뭐 수학은 몇 번 하고 국어는 몇 번 하고 이런 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24페이지 보면 시간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체를 연결하는 방식이 있어요. 무슨 글 쓰는 방식, 펜을 잡는 방식, 똑바로 앉는 방식 이런 게 이제 이 소위 교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졌고 학교에서는 그렇게 됐고 군대에서도 무슨 제식 훈련 같은 거 하는 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군대라는 게 그저 한 일주일 가서 총 땅형 몇 번 쏴보고 그냥 군대 배치하는 건데 우리는 요즘 군사교육 받으면 뭐 어떤 때는 뭐 6개월 1년씩 받잖아요. 장교 같은 경우는. 그게 왜 그래? 몸에 군인으로서의 몸에 어떤 일정한 습관을 배워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식훈련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앞으로가 뒤로가 옆으로가 뭐 발맞춰가 이런 것만 맨날 하잖아. 그래서 군인다운 거 가르치는 거 아니고 그게 일종의 그 군대가 요구하는 인간형을 만드는 것처럼 이 푸코의 논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을 만드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역사적인 얘기고 우리가 잘 모르는 얘기라 참 어려운데 그래도 좀 읽어보면 이거는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역사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체가 차지하는 위치 이런 거를 이제 뭐 공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공장에서 사람들을 이용할까, 노동력을 이용할까 이런 거 하면서 배치의 문제 무슨 이런 거를 그 강조했고 그다음에 무슨 그 훈련이나 무슨 규율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 그걸 뭐라 그래 그 일의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학교, 감옥, 군대, 공장 이게 다 똑같은 하나의 파놉티콘 구조로 만들어 있고 인간을 일정한 정도의 그 유순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혹은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인간형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막시즘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얘기인데 막시즘은 뭐냐면 자본 구조라고 하는 자본의 생산성의 논리라고 하는 요구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길들여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경제 하부 구조가 인간성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푸코는 그렇게 경제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은 그런 어떤 그 시대가 요구하는 권력의 효과라는 말을 써요. 그게 자본주의하고 조응하고 있다. 이런 말을 써요. 약간 알투세적인 냄새가 나는 거죠. 뭐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상부 구조가 어떤 자율성은 있지만 뭐 알투세 뭐라 그랬어요. 최종 신금에서는 하부 구조가 뭐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이런 말을 썼는데 나는 최종 신급이란 말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푸코도 그런
뭔가 이 인간이 길들여지고 만들어지고 조종당하는, 그래서 훈육적이고 순종적인 인간이 만들어지는 건 또 자본주의적인 메커니즘하고 연결 조응된다, 뭐 이런 쓴 겁니다. 뭐 이 정도 하십시다.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워낙 유명한 챕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끊고 갑시다.